맞아? 읽어봤잖아. 요약문 풀이 방법은 있지만 일단 내용을 보면은 자연 법칙들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 자체는 우리가 법칙을 어떻게 만져? 그것들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에 따르면 오로지 그냥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집합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야? 옛날부터 늘 그랬으니까 이게 법칙이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법칙이 있어? 니네 불분율 이런 거 있잖아. 법칙. 시험 종료하는 학원 가지 않는다고. 왜 안 가니? 그럼 뭐라 그래? 원래 계속 안 갔어. 지난번 중간고사 끝나고도 안 갔고 기말 끝나고도 안 갔었어. 이런 거냐, 그지? 과학의 어떤 법칙들도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사건의 연속을 봐봐. 나는 let go, 놔주다니까 펜을 놓는다. 펜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는 펜을 놓는다. 펜은 떨어지겠지. 다시 내가 펜을 놔주면 그 펜은 떨어진다. 또 펜을 놨더니 또 어떻게 됐어? 또 놨더니 또 계속 떨어지지. 그럼 이게 떨어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법칙이 되는 거야. 그럼 펜을 놓으면 떨어진다.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련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중력과 관성이라는 법칙으로 나중에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단순한 이 사건의 연속은 그 자체로는 단순히 사건들만 묘사하는 거야. 어떤 사건들? 아까 과거의 집합이라며. 이미 과거에 뭐 했던? 일어났던.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 왜 도대체 펜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지, 놓으면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또 말해주지 않는 게 펜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왜 그딴 식으로 떨어지는지 설명이 안 해주고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 게 또 펜이 항상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 앞에 계속 10번 떨어졌다고 해서 요번에 떨어질 때 꼭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유가 없다면. 더 나아가서 그리고 비록 과거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because of laws.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관성이나 뭐 절대적 법칙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왜 우리는 왜 믿는가? 그 법칙들이 미래의 사건들을 지배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믿는 거. 이게 과학에서 나오면 끊임없이 뭐하라? 의심하라.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왜 앞으로도 그래야 돼?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만약에 우리가 법칙이 existed, 과거에 법칙이 존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그 법칙을 추가적인 또 법칙이 필요해. 그 법칙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법칙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해.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법칙을 만들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법칙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또 다른 법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it seems we can only 우리는 단순히 묘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방식만. 그 법칙들이 과거에 행동했던 법칙들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결국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의 집합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진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왜 그런데? 원래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이것이. 응?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너 왜 시험 끝나는 날 안 왔어? 옛날부터 안 왔는데요. 이유를 대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대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응?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고 요약문은 간단하잖아. 자연 법칙은 휴메 주장에 따르면 휴메 주장이야 이게. 부정할 수도 있어 이거를. 반대할 수도 있어. 하지만 휴메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과거 사실을 뭐 한 것뿐이야. 왜곡이야, 쫓는 거야, 영광스럽게 한 거야, 나타낸 거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거야. 가장 유력한 게 뭐야? 나타내거나 쫓는 거지, 그지? 쫓는 것도 나타내는 거니까. 두 번째, do not guarantee, 보장하지 않는다. 미래 행동을. 왜냐하면 그것들은 부족하니까 설명이. 그것들의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된다. 아까 이거 잡았는데 통계니까 안 되고 앞으로도 미래가 들어있는 말이 continuing이지. 됐나?
요 정도 40번 나오면 웃으면서 풀겠어? 그러니까 상현이도 보니까 맞췄더만. 잘했어.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대학에 지나겠는데 IMF 다시 못하게. 미래는 모른다. 추억팔이한 놈 믿으면 안 돼. 이거야. 추억팔이가 뭐야?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믿다가 망한 날들이 많아. 예전에 어떤 학원, 내가 한 군데는 선생님이 노력했는데도 그 학원 원장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해서 망했거든. 응? 근데 그 원장이 입버릇이 그거였어. 괜찮아. 우리 쉽게 안 죽어. 잘 버텨왔어. 이러는 거야. 그때가 IMF였어. 위기 닥쳤으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에이, 예전에 비슷한 경제 어려웠을 때도 우리 잘 버텼어. 똑같은 태도로 간 거야. 그가 만든 법칙은 요 정도만 하면 돼. 위험할 때, 위기일 땐 요 정도만 하면 돼. 이거지. 근데 앞으로도 그 법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알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상하고 대처는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조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왔어. 다시 어휘 문제야. 반대말 아까처럼 만들어봐. dependable. 쉽잖아. 이거 영어로도 만들 수 있잖아. able을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의지를 받는다는 건가? 내가 너희들한테 의지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럼 신뢰받은. 그럼 말하는 거야. 신뢰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는. 반대말은 믿을 수 없는. 자, 두 번째. allow. 뭐 쉽지. 허락하다니까 반대하다. 금지하다. 3번. directly.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말 있지? 4번에 confirm. 아까도 나왔네. 이놈들이 컨펌을 많이 신경 쓰는구나. 이거 잡아두고. 확인하다니까? 아까는 반대말로 거부하다, 부인하다. 이거 있지? 반박하다. 아까 이게 답이었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contradict, 반박하다. 이거였나? 네. 그래. 이런 교묘함 속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단어. 그 다음 마지막 built-in. 모두 있는. 이거 좀 애매한데 built-in 가구가 뭐야? 이미? 니네 우리 콩고리 시험 뭐야? 세팅돼 있는. 그건 뭐야? built-in의 반대는 애써 만들어야 되는. 이미 갖춰져 있는. 어려운 말 쓸까? 내재돼요. 그럼 내재의 반대가 뭐야? 원래부터 없는. 이런 거. 이렇게 우리말로 반대말 만들어 보고 읽으면 편하네 말이야. 가끔 머리가 기억력이 순간 사라지니까 간단한 메모를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야. 그 정도 메모야. 밑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자, 보면 비록 우주는 consistently 어떻게? 부사 중요하지 않지만 알면 좋잖아. 끊임없이 inflating. inflation이 뭐야? inflate는 부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inflation을 통화 뭐라고 하지? 팽창이라고. 팽창. 잠깐 선생님 얘기를 할게. 이거 다른 질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화폐가 발행되는 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거 뭘 기준으로 정해? 실물 가치라고 있어. 쉽게 하면 네가 왕이야. 왕이고 내가 금고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어. 요것만큼의 돈을 찍는 거야. 그래야 봐봐. 금덩어리 들고 와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금덩어리 갖고 와서 라면 하나 사는데 손톱으로 긁어서 자 라면 하나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너 언제든 표만 제시하면 금으로 바꿔줄게 하는 표시가 화폐야. 오케이? 그럼 이거 어때야 돼? 화폐랑 실질 가치와 화폐는 어때야 돼? 대등해야. 이게 바람직한 경제야. 오케이? 팽창은 뭐겠어? 화폐가 팽창하지. 얘보다 어떤 거야? 이 가치보다 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야. 그럼 어때? 이 돈의 신뢰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게 인플레이션. 너네 쉬운 말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외국에다가 원화로 줄 수 있으려면 그걸 외환 보유고라고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어? 외환 보유고. 왜 외환이야? 금덩어리도 있지만 금덩어리로 다 절대 가치인 금으로 다 보관할 수는 없고
금에 준하는 다른 나라 돈으로도 저장할 수 있어. 그게 달러야. 그걸 기준 통화를. 전 세계 어느 나라 달러는 통하니까. 금의 가치가 이게 달러야. 왜? 간단해. 미국은 안 망하니까. 금이 불변인 것처럼 미국의 화폐도 절대 안 망하니까, 안 없어질 테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얼마 있더라? 3,800원인가? 이게 보유가 돼. 이건 돈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돈처럼. 트럼프가 얼마 낸 거야? 3,5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달러를. 우리 얼마 남아? 300달러밖에 안 남지. 300억 달러밖에 안 남지. 이 돌고 있던 돈들이 어떻게 돼? 이게 3,800억 있을 때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었다고. 근데 외환 보유고가 갑자기 3,800억이 300억이 돼봐. 이 돈의 가치가 부도야, 쉽게 말하면. 국가 부도가 그거야. 부도가 뭐야? 사업차 부도가 뭐야? 나중에 돈 줄게. 이 표 가져가. 이거 나중에 주면 내가 돈 줄게. 나중에 그 표 가지고 갔더니 망해서 줄 돈이 없는데 회사 뭐 났다고요? 그럼 이게 불법, 이게 범죄야. 가짜 거짓 수표지. 수표 남발이 그거야. 주지도 못할 돈을 막 약속을 해주는 거야. 불법이지. 그래서 부도 내면 체포당한 거야. 수표는 어디까지만 발행해야 돼?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줄 수 있는 만큼만 발행을 해야 된다고. 수표가 돈이야,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돈이고, 거래자와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게 수표야. 차용증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영화 제목 있잖아. 국가 무엇이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 거야. IMF가. 오케이? 그럼 이걸 채워주는 기관이 누구야? 야, 니네 이거 다 털렸어. 우리가 일단 채워줄게. 그래서 돈의 가치를 살려줄게. 누구야? International Monetary Foundation. IMF. IMF가 돈이 졸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 부도나잖아. 얘한테 야, 이거 채워줄게. 채워줄 테니까 일단 사라. 공짜로 하겠어? 채권자가 되는 거야. 나 빌려줬으니까 야, 돈 내가 같이 살려줬지? 내 말 들어야지. 은행 없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 쓰다가는 우리가 빌려준 돈도 못 받을 테니까 채권자가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다 없어지고 통폐합시키고 막 이런 거. 정치에도 개입하고. 오케이? 근데 어떻게 IMF에서 벗어나? 이거 다시 갚아야지, 빌려준 거. 제일 갚기 좋은 게 뭐야? 그래서 금모으기 한 거야. 금모으기가 금을 갖다 기부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긴 했거든? 근데 금모으기에서 금을 팔러 나온 거야, 사람들이. 근데 금을 팔면 뭘로 받아? 달러로 받아, 원화로 받아. 원화 가치는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부해. 하지만 정부는 그 금을 싼 원화로 사서 미국에 갚을 때는 더 큰 가치로 뭐 할 수 있어? 갚을 수 있지. 금은 절대 가치니까 우리나라에서 10원이라고 해서 미국도 10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 모으기가 애국적인 활동인 거야. 개인은 득을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야? IMF 때 금을 내면 파는 거 손해를 본 거야. 애국행위란 말이야. 어떤 놈이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그럼 금을 갖다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돈 줬지. 금을 사줬지, 국가에서. 아니, 그럼 돈 받는데 무슨 그게 애국행위예요?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 되니? 그럼 니네 금고에는 뭘 쌓아두는 게 제일 좋겠니? 금. 간단한 경제를 만들 수 있어. 상은이가 집에 금덩이 쌓아두면 네가 종이에다가 쌓여가지고 선생님, 금 있다고요. 나중에 가져오세요. 지금 야, 이거 내가 이거 나한테 팔아라. 선생님, 이거 금 1g 주셔야 되는데. 아니, 금 띠긴, 내가 금덩어리에서 띠긴 거고. 자, 여기 화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돌도 화폐가 되는 거야. 금덩이 있으니까 이거 줄게. 그리고 물물 교환이 아니야. 이거 이제 이거 아니고 종이 쪼가리 사인해가지고. 경제 지분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 가치가 없잖아. 종이 쪼가리니까 지폐도 아무 가치가 없잖아. 근데 여기다가 가질 테니까 이거 나중에 주면 떼줄게, 언제든지. 그럼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일단 받아두는 거지. 근데 얘가 너한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어차피 내가 이걸 줬으니까 이 권리를 쟤한테 뭐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유빈이한테 너 펜 줘봐. 너 뭐 줄 건데? 이거 나 받은 건데 너 줄게. 네 이거 가서 바꾸면 돼. 이렇게 돈이 어떻게 돼?
도는 거야. 이게 경제야. 이 종이조각은 아무 가치가 없어. 약속이 무너지면 이 화폐에 대한 약속이 무너지는 게 국가가 털어먹는 거야. 그럼 부도가 나는 거야. 이게 이씨 못 바꾸는데 어떻게 종이조각이 되는 거지? 알겠어? 요 개념을 알면 아마 수능 지문 경제 지문 몇 가지는 해결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화폐는 그 지연된 가치야. 딜레이드. 물물 교환 어때? 바로 가치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종이로 받는다는 건 지금 받지 않겠다는 거야. 좀 나중에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이걸로 뭘 사겠다 이런 거지. 그 수능 지문에 재작년인가 나왔어. 지연 딜레이드 밸류. 그래서 화폐는 머니는. 자, 인플레이트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건 돈 얘기, 경제 얘기는 아니고 인플레이션 뭐라고? 축소야 팽창이야. 팽창. 비록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 맞아? 빅뱅 이론 알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질서정연해. 팽창한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막 늘어나는 걸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뭐가 있어? 질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마 과학 시간에 풍선 봤을 거야. 빅뱅 이론할 때 풍선을 가지고 설명하지. 거기 풍선의 별의 크기나 배치가 간격이 있잖아. 풍선이 커진다고 해서 별의 크기만 늘어나는 거지 비율은 어때? 계속해서 비율이 바뀌어? 그러니까 풍선에다 그림 그려놓고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별 주변의 것도 커지는 만큼 별도 커지면서 비율은 똑같이 뭐라 그래? 그 수학에서 뭐라 그래? 비율 확대가 되는 거지 점점. 그 질서 정연한 거야. 아무리 늘어나도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있어? consistent. 변치 않느냐? 일관된. 그럼 뭐가 있어? 규칙들이 존재하는 거야. 아무리 우주가 팽창이 된다고 해도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칙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야. 배워라. dependable. 굉장히 신뢰받을 만한, 아까 그랬지? 믿을 만한,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물리적 원칙들이 있다. govern. 지배한 관계를 한 파리클, 하나의 입자에서 다른 입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로, 그러니까 다양한 규모에 있어서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믿을 만한 원칙들이 있어. 뭐 있냐? 모든 물체는 원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 아주 조그만 놈들도 비율에 맞게 원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냐? 이게 원자 구조 안 배웠어? 분자 구조가 가운데 원자가 있고 전자가 몇 개씩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아tom, 원자는 모든 물질에 존재하잖아. 그지? 하다못해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뭐가 있어? 원자가 다 있다. 그래서 1학년 지문인가? 벌써 1학년 지문이 요새 모의고사가 많이 어려졌거든. 거기 뭐 나오냐면 우리 모두는 원자를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 안에 물질들이 다 분해되겠지. 분해된 미세한 물질 속에 다 뭐가 있어? 그 원자의 일부는 다시 식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공중을 떠도는 먼지나 공기나 바람이나 물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연찮게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었으니까 잠시 원자들이 우리 몸에 머물렀다가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을 쓰지만 원자들이 다시 해체하면 우리는 또 소유권을 잃는 거지.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하냐면 너와 나의 사이는 지금 원자를 공유하는 사이다. 왜 공유해? 너랑 나랑 왜 원자를 공유하는 사이야? 너 지금 숨 쉬고 있잖아. 그럼 네가 내쉬는 숨이 공기에 원자 있어 없어? 들어와서 그 네가 가지고 있던 일부의 산소가 내 몸속의 산소로 흡수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이. 유비나 우리 원자를 공유하는 사이. 그지? 이게 이과적인 설명이지. 그래서 뭐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야 그래야 되는데 이과에도 있고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너랑 나랑은 원자를 나누는 사이인 것 같아. 그게 뭔 말이야? 나오는 것이 이제. 자, 그래서 300년 전에 아주 똑똑한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이야. 이 사람은 formulated 형태를 구성했어.
바로 운동 법칙. 내가 잘 아는 거야. 뭘 규정하는? 큰 물체들, 물리적 공간에서 어떤 큰 물체들의 움직임을 정의낼 수 있는 운동 법칙들을 형성했지. 불러봐. 3법칙. 가속도, 관성, 작용 반작용. 이거지. 이 사람이 원칙을 만들었어. 이것들은 reliable 동의어가 dependable이야. 이것들은 상당히 rely, 의존하다지. depend도 의존하다지. 이거 able 붙으면 다 믿을만하냐. 이런 것들은 다 믿을만하고 reproducible. 다시 반복해도 결과가 달라. 똑같아. 똑같아. 다시 만들어지는 reproduce, 재상된 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법칙들이야. 이것들은 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that allow.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규칙을 만들지. 우리가 뭐 하도록? 목투 calculate.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다고. 언제나 똑같으니까. 그게 정확한 trajectory of a artillery shell or a rocket ship. 그 밑에 주석 나오나? trajectory가 뭐야? 탄적이라고 해서 artillery shell이 포탄이지. 포탄의 궤적이 뭐야? 곡사포 알아? 곡사포. 이제 포병대 가면 수학 잘하는 애들 뽑는 거 알지? 포병대에서 이거 머리 나쁜 애들은 보통 고졸들은 이거 들어서 장전하고 닫는 거 이거 시켜. 그러면 이제 이거 돌리는 애는 조금 머리 좋은 애야. 각도. 옆에 수첩 들고 다니는 게 있어. 포 둘, 뭐 좌표 띡띡띡 해서 왼 40, 오른 45 이렇게 불러주면 끼릭끼릭끼릭 해서 맞추는 거야. 이게 뭐 계산하는 거야? 포물선 계산. 곡사포는 이 추진력을 끝까지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뻥 쏘면은 똑같은 힘일 때 포탄은 이 화약이 터지면 작용 반작용의 힘은 똑같잖아. 이렇게 쏘면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쏘면 여기 또 이 궤적 있잖아. 그렇게 해서 탄적을 계산해야 돼. 이거 잘못 계산하면 좆되는 거야. 어떨 때? 그냥 적군에 포격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민간인들이 있고 여기에 적군이 있어. 이쪽에서 쏠 때 계산 조금만 잘못하면 민가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궤적을 잘못 계산하면.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비행기 훈련하다가 민가 폭격한 거 알지? 그 사건 알아? 민가에 폭탄 떨어뜨린 거? 우리나라 전투기가 낡아서 그래. 너 계산해봐. 어떻게 돼? 비행기가 나와. 옛날에 포탄 붙어 있었는 줄 알아? 비행기가 움직이지. 여기서 그냥 폭탄을 옛날엔 이 추진력이 없어. 옛날 폭탄들, 비행기 폭탄들 그냥 떨구는 거야. 비행기가 정지돼 있어야 이게 그대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떨구면 어떻게 되냐? 얘 같이 움직이지. 이거 계산하는 게 조종사 능력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하 몇인, 속도 몇인데 포탄을 어느 지점에 떨궈야 그 포탄이 고도까지 계산해서 어디 떨어질까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도에 훈련된 여기였다. 근데 요즘은 다 뭘로 해? 전자로 하기도 하고 포탄 자체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추진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세면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 프로펠러 같은 거 돌려가지고 포탄 자체가 엔진이 있어가지고 앞에는 포탄이면 뒤에 엔진, 그게 이제 유도탄이야. 날아가다 궤적을 막 바꾼다고. 뉴턴이 있었기에 이 포탄도 만들어진 거야. 옛날 같은 일 해봤냐? 포트리스라고 해봤어. 게임? 꼭 맨날 계산하는 거 아니야? 포트리스? 또는 뭐 있어? 이게 더 중요한 데 요새는 로켓십. 로켓으로 쏘는 배가 뭐야? 세 글자. 로켓, 우주선 포함해서 로켓으로 쏘는 거야. 우주선 같은 거야 지금. 여기 로켓 항공기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뭘 계산해야 돼? 정확한 궤적. These apply. 이것들은 적용된다. 물체의 규모에 적용이 된다. 어떤 물체?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나?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서는 우리가 적용되는데 어디에는 적용이 안 돼? 마이크로스코피. 아주 작은 크기가 작은 물체는 적용이 안 돼. 하지만 in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에 새로운 일련의 퀀텀 나오는
양자학 법칙들은 have been identified. 확인되었다. 확인해 주었다. 양자학 법칙들은 밝혀졌어. 뭐 한 것으로? 어떤 이게 누구겠어? 이게 선행사가 누구겠어? 어떻게 원자 수준의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통제하는 뭐 양자학이야. 양자학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선행사가 1년의 새로운 양자학 규칙들이 어떻게 되었다? has been identified. 확인되었다. 그럼 여기는 왜 govern이야? s가 왜 없어? rules가 복수니까. 이게 선행사니까. 그럼 여기까지 주제가 뭐야? 옛날에는 뉴턴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체들의 규칙만 밝혀냈지만 요새 양자학이 안 보이는 것도 증명해내는 거야. 옛날에 안 보이는 것들은 이 뉴턴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이랬거든? 양자학이 증명해보는 거야. 그럼 뭐야? 첫 줄에 보면. 그럼 크든 작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오더리한 거 아니야?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어쨌든. 이러한 양자학의 원칙들은 모순이 된다. 우리의 보통의 개념들과는 모순이 되는 것도 있어. 봐야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한 현미경적인 아주 미세한 규모에서는 actions among particles 분자들 사이의 행동들이 confirm 확인한다. 우리의 예측 확립된 예측들과 분명히 탁 나눠지는 관계 물리학적인 원인과 결과 이거랑 맞아 틀려. 질서 정연하다는 것은 뭐야? 앞에 뭐라 그랬어? 일부 양자학 원칙들은 모순된다고 했지. 모순된다. 모순되니까 다는 아니야. 다시 미세한 물체를 양자학으로 봐도 큰 물체처럼 원칙은 있는데 가끔 보면 이 양자학 원칙은 모순되기도 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과는. 그럼 여기 이어져야 되겠지. 모순되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미세한 규모에서 봤을 때 행동들, 모순되는 거, 분자들 사이의 움직임은 우리의 이미 확증된 기대치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모순된다고 해서 틀려야 되겠지. 이거 컨트라딕트가 해결책이야. 그지? 틀린다. 모순된다. 안 맞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대신에 퀀텀 양자학 측정치들은 밝혀줬는데 내재된 불확실성을 밝혀주었다. About the relationship 관계에 있어서 between one object와 another. 자,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린 큰 물체들도 다 그냥 뉴턴 법칙이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양자학을 하다 보니까 큰 물체끼리의 법칙이 어길 때가 있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 그럼 큰 물체들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역증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 그래서 고양이 무슨 고양이냐? 슈레드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지. 슈레딩거. 고양이는 미세한 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고양이는 원래 그 상자 속에 덮으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뉴턴의 법칙이거든. 연다, 집어넣는다, 있다. 이거거든. 근데 양자학으로 접근해 보니까 그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건 뭐 봐야 존재하는 거지 안 보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역으로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양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된 거야.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양자학이 나오기 전까지의 물리법칙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온 영화가 인터스텔라야. 인터스텔라는 양자학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시공간의 뒤틀 이런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 호킹 박사가 죽었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장한 이론이 판구조론이야. 팽창설이 아니고.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봐. 빅뱅 이론만 배웠지. 근데 이 사람 판이론이라고 해서 우주가 평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3차원 공간을 가는 평면. 그럼 우리는 이게 구부러진 걸 못 느껴.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데도 다 평평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긴 거리지. 이게 있다고 봤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칭했는 줄 알아? 이거 맞나? P인지 F인지 모르겠네. 워플. P인지 F인지 모르겠네. 이걸 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 확증은 못했지만 이 이론을 내놓으니까 SF 작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만든 게 뭐야? 문을 통과하니까 딴 데 와 있고 이걸. 그 통과하는 그것이 그럼 과연 어떤 곳이 통과되는 곳일까? 블랙홀. 블랙홀은 누구도 통과해보지 않았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아무도 거길 통과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막 갖다 붙여서 블랙홀이 바로 워플이 이루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묘사가 이렇게 블랙홀처럼 우와 이런 데를 이제 슉 들어가면 딴 데 와 있거든요. 게임에서도 이용을 해서 포탈.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과학이 다 SF 문학이 SF를 끌어주기도 하고 SF가 문학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이 스티브 호킹 박사가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도 저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 자, 그래서 역시 박사님은 과학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대신에 퀀텀 측정, 양자학 측정 제도는 불확실성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큰 물체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밝혀준 게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 벨트윙 원래부터가 들어있었던 이 내재된 불확실성은 그저 관련이 있다. 어디에만? 이 내재된 불확실성은 그저 단지 관련이 있을 뿐이다. 그럼 그저 요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관련이 보통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생활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안 한다. 보통 어디에만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만 관련이 있냐면 그 뉴턴의 힘만큼이나 우리 삶에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네. 이러한 내재된 불확실성은 딱 그만큼 뉴턴의 힘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충돌하고 부서지겠지. 딱 그 정도를 지배하는 뉴턴의 법칙에 있어서만큼 우리 삶에 관련이 있다는 건 뭐야?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우리가 중력이나 어떤 뉴턴 법칙도 언제 깨닫게 돼? 뭔가 하나의 나에 관련된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굳이 탐구해보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단 말이지. 양자역학에도. 오케이? 사람들 웃기잖아. 걔한테 물려봐야 아픈 걸 안다. 떨어져 봐야 아픈 걸 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법칙을 열심히 공부해놓고도 항상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그거잖아. 알아 뭐지?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분명히 저기 다이빙하면 다칠 것 같은데 높이가 이렇고 저 정도면 다칠 것 같은데 꼭 어때? 나 해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법칙을 무시하는 거지. 남자들은 빨리 죽는다. 나는 아니야.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또 과학 지문이 아닌데 어떡하냐? 대신에 우리 상현이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야. 너 이거 맞췄어? 그 다음 문제? 41번, 42번? 다 맞았어? 잘했네? 요거 맞고 11, 12번. 요거 보니까 어떤 소재 떠올랐어? 상현이 미리 풀었으니까. 내 기억나? 가용성 휴리스틱? 그 얘기야.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뇌에 관해서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야? 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그게 강화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그걸 약물로 그렇게 만드는 거.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게 약물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걸 뭐라 그래? 중독이라고. 게임을 계속 해야 게임 중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게임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애가 야! 너 게임하면 중독돼. 걔가 일정 시간 계속 해야 중독이 되는 거야. 간헐적으로 하는 건 중독이 되지 않아. 물론 약물은 좀 다르겠지만. 오케이? 그럼 사랑도 중독이야? 연애도 중독이야. 너 벌써 시작된 거야. 한 번 했을 때 쾌감을 알거든. 연애했을 때. 그럼 어때? 네 뇌는
그걸 추구하는 쪽으로 세팅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떠나도 다른 여자친구를 또 갈망하게 돼요. 그건 네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중추 호르몬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맛집 좋아하는 사람 맛집만 다니고. 왜 일요일마다 아빠가 산에 가는지 알겠어? 거기에 중독된 거야. 그게 어떤 대뇌 충치에 굉장한 만족감을 준 거거든. 너 글을 쓸 때 만족감이 느껴져? 그럼 넌 이제 중독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최악이 뭐냐? 그 길이 안 나 있는데 그 길로 밀어붙이면 최악이야. 이게 편한 말 하면 하기 싫은 안 해본 건데 강제로 시키면 괴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결론은 선생님이니까 그거야. 수능 전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수능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낯설지가 않고 되는데 이걸 중간에 인터벌을 두게 되면 뇌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길이 나면서 이 길에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이제 옛날에 갔던 길이 아닌 거지. 내가 갑자기 그럴 때 뭐라?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나 잘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해? 인정해? 그런 거야. 자, 인간들은 그냥 쭉 흐르는 거. 인간들은 극도로 extended 뭐했다? 확장시켰다. 극도로 뇌의 발달을 뭐했다? 이렇게 확장된, 여기 동사니까 인간들은 극도로 확장된 뇌 발달 기간을 가진다. 뭐야?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 형사 이런 거잖아. 뇌가 왜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 여기서 말하는 건 뇌의 그 물리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생각할 때까지 뇌 발달하는 거 있지? 이거 왜 순식간에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치가 쌓여야 되니까. 이것은 특히나 맞는 얘기인데 circuit, 회로에 대해서 마찬가지. 뇌 회로 있지, 회로. 신경 회로. mediate, 뭐하는? 중재하는. 행동의 통제를 중재하는 회로에 대해서 특히나 더 그런데 such as 무엇과 같은. 이게 전전두엽이라는 거야.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do not fully,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야. 언제까지? 한 사람의 20대 초반까지. 그럼 내가 20대 초반 안 됐지. 얘 전전두엽 아직도 길을 내고 있는 거야. 쉽게 하면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다 만들어진 거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길을.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 길 닦기 하고 있는 거야 아직. 그때까지는 시냅시스가 뭐야? 너 문학도 알 텐데 시냅스가 뭐야? 응? 시냅스라고 그냥 쓰는데 뭐야? 그런 세포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포 말단 부분? 그게 하는 역할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시냅스는 뭘 얘기하냐면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자극이 익숙해지는 거야. 그걸 시냅스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 문학적으로 써. 시냅스. 시놉시스 이렇게 이야기해. 시놉시스랑 같은 말이야. 시냅스가. 시놉시스 문학에서는 뭐라고 정해? 시놉시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방향 아니야? 흘러가는 방향이지. 매치시켜봐. 내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을 겪으면 그쪽으로 흘러가.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타나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대충의 줄거리가 시놉시스야. 대략적인 줄거리야. 그러니까 뭐야? 니네 20대 초반 되면 니네 뇌에 대략적인 줄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슷한 상황이면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어른의 대가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0대 초반을 잘 보내야 돼. 그때 막 무슨 TV 보면은 막 비판적인 사람, 비판적인 시놉시스가 만들어졌어. 쟤 졌다. 비판적인 사람. 어머 그렇네. 긍정적인 태도. 이게 시놉시스야.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시놉시스가 여전히 뭐 되고 있어. 그 회로 방식이 여전히 끝났어. 수정되는 중이야. 끊임없이 모디파이, 수정되는 중이야. On massive scale. 아직도 완성이 안 됐으니까 대규모로 만들어지기는 과정이라고. 니네 나이야. 니네 나이 때 지금 대규모로 시놉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금. 니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줄거리 아는 거 모르는 거야. 만들어지고 있다고 줄거리. 그런데 20대 초반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산다 하는 줄거리가 나오는 거지. 이것은 제공한다. 프렌티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누가? 이 회로들이 형성될 기회야. by 경험에 의해서. 이게 휴리스틱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겪는 경험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10대에서 20대에 겪는 경험이라는 게 나머지 인생의 시놉시스를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니들이. 확정이 되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평생 가는 거야. 슈리스틱이 속담 뭐라 그랬어요? 3살 버릇. 이건 아니고. 니는 아직 단정 지으면 안 돼. 뭐 유빈이가 저렇게 살 것 같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대학교 가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창을 만나면 제가 저랬어? 연예인들 중에서 많이 나오잖아. 선생님 선배가 송강호야. 김해고등학교 3년 선배가 송강호야. 배우 송강호. 배우 송강호. 있잖아 그거 송강호. 나는 못 봤어. 내가 입학할 때 졸업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니면서 얘기해 준 게, 와, 송강호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얘가 조용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어. 근데 걔가 배우가 됐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걔는 20살 무렵에 대학에 가서 뭔가 연극이라는 분야를 만나면서 시놉시스가 정해진 거지.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니네가 10대 중후반, 중초반, 초중반에 만났던 애들이 20대 후반 가서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실 확률이 높다니까. 분명히 너희들도 다른 모습일 거야. 그때쯤 뇌가 발달이 다 됐을 테니까. 그래서 is likely one of the key factors. 그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성공적으로 populate는 유치시키는 거야. 소위 인지적 니치라고 되어 있는데 틈새야. 인지적 틈새. 인지적 틈새, 공간. 틈새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는 적재적소란 말이야. 틈새가 딱 들어가는 공간이잖아. 원래는 틈새지만 적소. 이 경제지문에서 나오는 니셰가 틈새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지적 적재적소라고 불리는 것을 성공적으로 내가 유치하면 성공하는 거야. 뇌 발달이 끝나는 거야. 니네한테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게 있어. 근데 그게 10대 초반, 초중반의 경험을 통해서 20대 때 제자리 적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인생이 소신껏 잘 살 수 있겠지. 어린 시절을 10대를 잘 못 보내면 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것들을 파퓰레이트, 유치시키지 못해가지고 끊임없는 방황과 갈등을 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being adapted, 구체적인 환경에 적응한다기보다는 그건 뭐야? 적응이 아니라 뭐야? 나의 발달된 뇌구조에 맞춰서 환경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같은 환경이라도 사람은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역으로는. 되니? 그래서 with the limited, 제한된 1년에 제한됐다는 게 뭐야? 사람마다 다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 그 제한된 1년에 단단히 엮여진 본능적, 개인만의 본능적 행동을 가지고 구체적 환경에 적응한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진화시키는 거야. 발달시키는 거야. 뭘? 우리의 인지적 유연성과 반응을. 유연성 왜 나오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A라는 놈은 여기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자신의 인지적 적소에 자리 잡은 뇌발달의 과정상, 특성상 자신의 인지적 뭘 가지고 제한된 본인의 본능적인 행동과 엮여진 제한된 일련의 행동을 가지고 인지적 유연성을 발달시켰다면 안 좋은 상황은 또 어떻게 볼 수 있고 좋게 볼 수 있고, 어떤 놈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연성을 가져갔다면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렇죠. 니네 마찬가지야. 지금 입시를 놓고 즐기는 놈도 있고, 이 씨발 대한민국 태어나서 족같다 이런 놈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상황은 똑같은데 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쟤는 저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건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유연하게 개인의 성격이 그 상황을 환경을 판단한다는 거야. 그게 결국 우리에게 뭐 해줘? 우리 자신을 개별적인 상황에 환경에다가 뭐 하게 해주는 거야?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럼 적응한다 못한다는 결국 뇌발달의 문제인 거야. 반복된 패턴은 강화된다. 습관적인 행동 모드가 뭐 하게 돼? 그래서 강화되니까 나타나겠지. 습관이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나타나는 거지. 자,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된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된다는 건 뭐야? 어떤 상황이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나 어떤 지점에서 some point we have to stop constantly. 우리는 멈춰야만 한다. 끊임없이 되는 것을 멈춰야 돼.
끊임없이 뭐 되는 거야? 그런 내가 정해진 모습으로 계속 살아나가고 get on with things 모든 물건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걸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고. 이게 무슨 순간이야? 내 생각을 뭐 해야 될 때? 그대로 유지해 바꿔. 그래 내가 시놉시스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가끔 이거 뭐라 그래 네 글자 개과천선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사실은. 응? 중요한 것들 like building a career 어떤 경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와 같은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내 개념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 있지.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have to consolidate the adaptations. 우리는 그 적응력을 뭐 해야만 해? 그 순간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솔리드하게 만들고 솔리드 들어있지? 그리고 we have made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적응을 그리고 미래의 어떤 변화를 제한해야 돼? 아니면 변화를 계속 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굳건히 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20대가 되면 봐봐 20대가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걸 계속 해야 돼. 그때도 20대까지 계속 변해 왔잖아. 찾으려고 20대가 지났는데도 우리가 계속 변해야 돼. 변덕이 죽을 듯 해야 돼. 그건 뭐야? 쉽게 얘기해 20대까지는 계속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도 돼야 돼. 근데 20대 후반에 이제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직장생활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 가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로 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멈춰야 된다. 그때 끊임없이 뭐 하는 거?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적응의 방식을 우리가 이루는 적응의 방식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더 앞으로 변화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않냐? 성실한 사람으로 세팅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겠어? 그게 20대라고. We can have a runaway. 우리는 도망갈 수가. 우리는 have runaway positive feedback loops forever. 영원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양성 피드백 거리를 영원히 가질 수가 없다. 피드백 루프. 영원히. 긍정적 피드백이 뭐야? 누가 얘기해 주니까 요렇게 받고 요렇게 받고 요렇게 받고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있지? 이것도 뭘 얘기해? 고정이야 변화야. 그럼 우리는 사이클을 간다는 게 뭐야? 피드백을 받아서 피드백이 뭐야? 변화를 주려고 주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듣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는 있어 없어? 아니 잘 들어봐.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 없대. 이 피드백 루프를 가진다는 게 뭐 하는 건데? 계속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건데 좋은 말이지.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 겉으로 들을 때는. 근데 진짜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입장을 뭐 해야 돼?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have to maintain. 입장을 정하는 게 유지하는 거야. 유지해야 돼. 이러한 정신적인 configuration. 뭐를? 구성. 피규어가 모양이니까 합쳐서 모양을 만들다. 구성.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뭐 시킬 수 있나? 우리 자신으로 유지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이라는 게 뭐야? 항상 변함없는 나의 캐릭터야. 이게 정해지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생활 할 수가 있어. 됐니? 야, 니네 내가 학원 강사인데 어떤 날은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다가 어떤 날은 뭐야? 야, 여러분 똑바로 합시다. 하면 술 들어와서 야, 술 먹었다. 이러면 내가 학원에 다닐 수 있어? 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면 이런 태도가 정해져야 배우자도 나를 뭐 할 수가 있어. 미래를 보고 결혼하는데 앞으로 저 사람은 결혼하면 이렇겠구나 라고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있지. 그럼 내가 자꾸 바꾸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배우자 최악이 뭔지 알아? 결혼했는데도 뭔가 계속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이게 배우자도 최악이지. 좀 더 하고 싶은데 요거 꼭 표시해놔. 요거 쌤이 다음 수업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줄게. 유빈이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조금 더 읽어보고 더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10시라서